어제 이어서 오늘도 샘 뱅크먼 프리드 오늘도 네. 그 특집이잖아요. 오늘 까도나. 네, 뭐가 샘 또 나왔어? 특집인데 이제 그 샘의 전 연인이었던 이제 그 알라메다의 전 CEO가 지금 FTX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때도 매일 코인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런 썰이 있다 하더라. 뭐 카더라 식으로 에이 설마 근데 아니겠지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 둘씩 모두 다 팩트로 지금 확인이 법정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던 행위들이 하나 둘씩 확인 사살이 되면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좀 귀엽게 저는 사실 봤어요. 그 외모가 인상이 되게 좋잖아.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 악마인가? 그 정도야? 악마인가? 약간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가 있길래? 하나하나 제가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범죄 행위를 보고 나서 얼굴을 보면 못된 놈 같이 생겼어. 눈빛이 조금 사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저는 예전에 약간 살짝 일론 머스크처럼 약간 똘끼는 있어. 똘끼는 있는데 천재다. 그러니까 천재들은 원래 살짝 이상하잖아요. 일반인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니까. 맞아. 그냥 뭐 그런 정도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면에는 엄청난 진짜 악마가 숨어 있었다. 한번 빨리 보죠. 네, 일단 FTX 사태가 있기 2달 전부터 이미 알라메다,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던 알라메다 리서치를 폐사하기 위해서 공지를 작성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망할 줄 알았던 거죠. 이미. 근데 아예 그냥 작정하고 사기를 했던가 그걸로 인해 뭐 터질 걸 알고 있었거나 이미 터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금을 막을 수 없는 걸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쌤이 이제 이때도 늘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을 하니까 얘네들은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우리 뭐 보호금 너네 자금 우리 다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믿고 따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자들을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온라인에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권도영 대표도 그 테라 루나 사태 때도 보면은 다들 그들은 너무 평온해요. SNS 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네 회사 아무 문제 없고 왜 걱정하냐.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 손가락질하는 헤이터들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미 FTX 사태가 일어나기 2달 전, 사실 2달 전에는 그 누구도 낌새를 채지 못했었어요. FTX가 정말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2달 전에는 완전 호황기였고 가격적으로 호황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FTX가 거의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낸스랑 뭐 이제 거의 동등격으로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달 전부터 이미 자기들이 망할 걸 알고 폐쇄 공지를 작성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서 는 상당히 배신감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내용이 또 굉장히 뻔뻔합니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나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이며 큰 실패와 성공을 다시 거두게 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구매자가 없을 때 구매자가 되어주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라메다 리서치를 통해서 FTX의 자금 흐름을 완전히 자기들끼리 좌지우지하고 근데 알라메다 리서치도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이 아니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맞아. 그러니까 두 가지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 돈을 여기로 갔다가 이 돈을 여기로 갔다가 뭐 맞고 돌림판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객 돈을 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이 알라메다 리서치를 놓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회사로서 가장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적었다라고 해요. 근데 나 진짜 이거 하다가 쌍욕하면 어떡하냐? 그쵸. 근데 무슨 말이야 이게. 네, 뭐 이런 식으로 폐쇄 공지가 작성됐다라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됐고요. 또 되게 웃긴 게 샘 뱅크먼 프리드를 인터뷰했던 이 마이클 루이스 저자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인격에 문제 있다. 얘 몇 주 동안 안 씻는 애다. 안 씻는 거하고 인격을 묶는 것도 좀 그렇지 않냐? 근데 몇 주간 안 씻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며칠 안 씻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몇 주. 어떻게 몇 주를 안 씻어요 근데 물이 없는 것도 하지 아니고. 않았을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씻냐고.
좀 독특하긴 하구나. 네, 그러니까 안 씻는 거를 놓고도 사실 오늘 우리 이유 누나께서도 제 딱 머리를 보시더니 머리 안 감았지?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묶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요 감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샘 뱅크먼은 오늘 이 자료 준비하면서 일부러 머리 감은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인데 네, 어쨌든 샘 뱅크먼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어떤 그런 막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하잖아. 멘털리 일네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뭐가 문제가 있나 봐. 평범하지는 않은.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샘 뱅크먼도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샘 뱅크먼 프리드와 관련된 이 책이 조만간 이 저자를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책이 나오면 제가 또 호다닥 읽어보고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소식들이 터지고 있죠. 일단 이 알라메다 CEO가 전 알라메다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여친. 네, 전 여친이 캐롤라인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얘네가 대차 대조표를 7가지 버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회사마다 다른 걸 다 내밀었다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를. 그 회사에 맞게. 완전 불식회계 아니야. 완전 불법인 거죠. 완전 불법인 거죠. 어머. 근데 이제 제네시스라는 또 하나의 이제 캐피털이 있었는데 얘네도 엄청 큰 회사였어요. 이제 베리 실버트라고 우리 시장에는 엄청 이제 왕처럼 이제 존중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련해서도 어떤 가치 파트너십이나 투자를 유치할 때도 샘 뱅크먼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버전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회사에 맞는 대차 대조표를 보여주라고 조작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애한테는 그런 지표, 성장성을 중요시하는 쪽에는 그런. 네. 그래서 어차피 이 전 CEO도 결국은 같은 공범 아니야. 여자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공범인데 이제 와서 나는 부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대안책을 제시를 했고 걔가 결정한 거다라고 이제 와서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개 버전의 조작된 대차 대조표가 늘 준비돼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기록에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기꾼이구나. 네. 그러니까 문제될 거는 애초에 서면으로 기록하지 마라 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라고 하고요. 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직원들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샘 뱅크먼이 모든 직원들에게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라고 하고 샘 뱅크먼 프리드도 대표 이 역할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들을 직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도 회의에 듣고 몇 주 동안 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변도 엄청 잡동산이나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책상에서 잠드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거를 뭐 워커홀릭으로 우리가 그만큼 이 사람이 일에 치중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줘야 될지 뭐 놀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마약하고 갬블링하면서 안 자는 게 아니라 정말 직원들까지 18시간씩 하루에 노동을 시킬 만큼 이 회사의 모든 직원과 대표 자체가 엄청난 이 일에 시달렸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물이 전부 다 불법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정당화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검찰이 또 밝혀낸 건데요. 지금 알라메다 CEO 메모에서 이런 것도 발견됐다라고 해요. 규제 당국 바이낸스 제재 유도. 그러니까 FTX와 바이낸스가 또 죽이기. 경쟁사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FTX가 사실 테라 루나 사태의 배우다라는 썰이 진짜 많았어요. 권도영 그거 FTX가 한 번에 이제 루나랑 테라를 뭐 대량으로 매도해가지고 디패깅을 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 디패깅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불안하니까 다 너도나도 다 던지거든요. 그래서 가격 폭락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테라 루나 권도영의 그 내면에 부적절한 게 있는 거를 이제 아니까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사들은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FTX에서 대규모로 루나를 건드렸다라는 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권도영 바로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도 제재하기 위해서 좀 FTX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FTX가 붕괴되고 나서 바이낸스가 각국 규제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계속해서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지금 SEC의 수장인 게리 갠슬러랑 뭐 인연이 있다 막 이제 이런 소식도 있고 하면서
어쨌든 샘 뱅크먼 프리드 자체가 미국 정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샘 뱅크먼 프리드를 통해서 미 정부가 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정부가 그걸 인정할 것 같진 않은데 않겠죠. 네, 그런 좀 음모론도 있고 그 당시 FTX를 통해서 바이낸스도 셧다운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무섭네. 그리고 알라메다의 엔지니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라메다가 보안 문제로 해킹을 당해서 최소 1억 9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보안이나 이제 이런 문제를 일관적으로 무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의 지침 때문에 회사의 보안 이슈가 있었고 거의 2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 이거 다 투자자 돈이잖아요. 그렇죠. 100%. 이런 부분들 엔지니어도 좀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까도 계속 나오는 샘 뱅크먼의 만행인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의 빅픽처였는지 그리고 이 썰도 있어요. 나중에 그 여자친구한테 캐롤라인한테 검찰이 물어봤대요. 너 사귈 때 샘 뱅크먼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그의 뭐 최종 목표가 뭔지 물어봤어? 그래, 이런 나도 이야기도 그게 해봤어? 궁금하다. 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했대요. 샘 뱅크먼의 최종 목표. 뭐래?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돈을 일단 왕창 끌어모으고 그쵸, 뭐 이런 트럼프도 말 그대로 거의 돈으로 대선된 느낌처럼 그런 꿈이 샘도 있었구나. 미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최종 목표였다라고 하고요. 근데 뭐 꼬리가 너무 길면 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래,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과했던 거야. 너무 과했죠. 처음부터 저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뭔가 이게 계속 붙었겠죠.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은 그러한데 어쨌든 이 FTX도 결과적으로 파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해서 그렇지. 돌려막지 못해서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는 그래. 안전할까? 맞아.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코인 거래소에서 손해배상 준비금이 예치금의 0.6%에 불과하다. 이거 뭐 국내 얘기 아니면 국내 거래소 이야기입니다. 아, 국내 진짜? 거래소 기준으로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들도 지금 아이고. 손해배상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준비금이 예치금의 1%도 안 된다. 라는 수치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손해배상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 뭐 맞아. 의미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업비트는 0.6%고요. 빗썸은 1.79%라고 해요. 전체 예치금과 비교했을 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인 거래소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거에 대한 손해를 100%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저렇게 큰 거래소들에서도 저런 사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진짜 어디를 뭘 믿고서는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도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이러면 앞으로 이제 저런 사례는 없을 거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우리는 크게 미리 누가 그래요. 매를 맞아주면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좀 위안을 삼자고요. 저런 거 보면서 그냥 뒷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재정 활동이 좀 되고 우리 이제 그렇게 또 좋게 해석을 해야 그쵸.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네. 계속 이렇게 혀만 차다가 끝나면 안 돼.